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약 잘 알려주는 약사 약잘알 파미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당도 낮춰주면서 체중도 감량시켜주는 마운자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야 하며 가격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이어트 약, 지금부터 약잘알 파미손이 알려드릴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비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 따른 적정 체중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이 정상인의 구성 비율을 넘어서서 과잉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육의 무게 때문에 과체중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지방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비만도를 측정할까요?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매스 인덱스, 즉 BMI, 허리둘레 측정법, 피부두께 측정법,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 복부지방 컴퓨터 단층 촬영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디매스 인덱스, 허리둘레 측정법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 수치만을 기준으로 잡고 근육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이 많은 보디빌더라도 BMI 수치로만 보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겠죠. 다음은 허리둘레를 이용한 측정법입니다. 허리둘레 측정법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복부 내장 지방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장 잘 반영한 지표로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경우 남자는 허리둘레 35인치 이상, 여자는 33.5인치 이상이면 질병 위험도를 중증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알려준다더니 약은 하나도 소개 안 하고 웬 비만도 측정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사실 비만도는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할지, 얼마나 투여해야 할지 등 약의 종류와 용량, 투여 기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마운자로 같은 주사약이나 펜터민 등의 다이어트 약은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심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투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일상적으로는 굉장한 고도 비만에 해당하기에 이런 약을 쓰는 것이 적절할 수 있죠. 하지만 BMI가 25 정도로 비만 전 단계, 과체중 정도의 애매한 상태일 경우에는 이런 약의 투여가 경제적으로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살은 빼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약국에서는 어떤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약은 바로 알긴산 제제입니다. 약국에서 소위 말하는 통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약이기도 하고 다이어트 클리닉 등에서 처방이 간간히 나오기도 하는 약입니다. 알긴산은 물과 굉장히 친한 습성을 가져서 자기 무게 무려 200배에서 300배만큼의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뱃속에서 물을 먹고 200배, 300배 부풀어 올라서 위 내부 포만감이 들고 결과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게 되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서 96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 식사 전에 꾸준히 알긴산을 먹은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약 2kg에서 3kg 정도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부풀어 오르는 알긴산의 작용 기전 때문에 복용 초기에는 더부룩하거나 복통 등 가벼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작용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약, 바로 방풍통성산 제제입니다. 이 제제 또한 다이어트 클리닉의 처방약으로도 약국 내 일반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인지도 높은 약 중에 하나죠. 방풍통성산의 구성 성분 중 체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바로 마황입니다. 마황에 들어있는 L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체내 열대사를 촉진하게 되어 체내 에너지 소모를 늘립니다.
이 작용을 형계, 연교, 감초 등이 보조하고 대황과 석고는 복부에 차 있는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변비 개선 효과를 가집니다. 2008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휴온스사 연구팀에서 BMI 25 이상의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임상 실험에 따르면 방풍통성산을 복용한 환자군은 체중이 약 2kg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방풍통성산을 복용한 환자군은 허리둘레 평균이 자그마치 7.7cm, 무려 3인치씩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방풍통성산 제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밖에 다른 보조약으로 허가된 일반 약으로는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 제제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2021년 7월 일본 미에대학 연구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BMI가 24에서 30, 허리둘레가 84에서 90cm 정도인 내장 지방형 비만인 27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녹차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녹차 추출물을 복용한 환자군은 체중이 평균 1.7kg, 체지방 비율이 2.5%가 감소했고 그 밖에도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LDL 수치 또한 녹차 추출물 복용군에서 더 큰 수준으로 감소했죠. 그 밖에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구미바나탕 제제 등 많은 제제들이 다이어트 용도로서 일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잘 맞는 약을 찾아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